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 저희가 물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 그냥 지금 팔아서 상속한다 생각하시고 반반 나눠서 증여해 주세요. 엄마 이제 앞으로 나이 더 들면 아프고 병원 갈 일만 남는 건데 병수발 들어줄 자식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요. 엄마한테 하나 남은 재산을 내놓으라니? 니들은 자식도 아니다. 엄마, 그럼 지금 우리랑 연 끊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집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요? 물려줄 유산 없다니 연 끊자고 나오는 게 자식이냐? 지금 부모 협박하냐? 내가 이놈의 집 저승까지 가져가면 가져갔지. 니들한테는 안 준다. 나는 오늘부로 자식 둘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니들도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나랑 연 끊고 살면 된다. 자식 아닌 것들한테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상속이고 증여고 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 푼도 못 물려준다. 60대 중반 이경신 씨는 여중, 여고의 여자대학 가정학과 출신으로 참한 색시, 참한 며느리감으로 그 시절 어느 집에서라도 탐낼 만한 아가씨였습니다. 친정 부모 사는 형편도 괜찮았으니 평판 좋은 집으로 골라서 선보여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경신 씨는 부모가 반대하는 연애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식장에도 안 오겠다고 하시고 부모 자식 연 끊자고 하실 정도는 아니었지만 경신 씨는 지금도 경신 씨 결혼식장에서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으셨던 친정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탐탁찮아 하는 결혼을 했더라도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더라면 언젠가는 경신 씨 부모님도 사위 인정하고 제대로 받아주셨을 텐데 그렇게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경신 씨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큰딸이 3살, 작은 아들은 돌도 지나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 두 자식만 남겨놓고 남편이 죽고 나니 경신 씨 친정에서는 결국 경신 씨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친정에서 반대하던 결혼을 해놓고 결국 사별까지 하게 된 경신 씨는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단 걸 알면서도 친정 부모님 얼굴을 뵐 낯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가 둘이나 있으니 친정으로 불러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게 여기며 경신 씨는 그렇게 친정에서 딸 아들 키우며 살게 됐던 겁니다. 친정에 얹혀 살면서 친정 부모가 애들도 봐주셨으니 경신 씨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지역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지만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나 친정 부모 재산 축내며 살 수도 없고 지금 받는 도움만으로도 죄송하다는 생각에 경신 씨 스스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취직해 직장 다닐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친정 도움이 컸고 친정집에 얹혀 살았던 것 외에도 생활비 내겠다고 하는 것도 그 돈 보태 경신 씨 필요한 거 사라고 하셨던 친정 부모님은 외손주들 밑에 들어가는 돈도 숱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큰딸 고등학생, 작은 아들 중학생일 때까지 친정에 쭉 얹혀 살다가 경신 씨는 방 3칸짜리 아담한 아파트 하나 사서 애 둘 데리고 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신 씨가 마련한 그 집에서 딸 아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던 겁니다. 딸 혼담이 오갈 즈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예뻐하던 손녀딸 시집 가는 거나 보고 가시지 싶은 마음에 경신 씨는 더 가슴이 아리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경신 씨 가슴을 더 찢어놓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장 가는 걸 예비시댁에서 좀 찜찜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너 어릴 때 키워주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그럼 그 사람이나 시댁에는 말하지 말고 그냥 저 혼자 갈게요. 그건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경신 씨가 서운한 내색을 하니 딸은 마지못해 저 혼자 장례식에 오긴 했는데 그것도 잠시 다녀가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식 앞두고 장례식 가네 마네 그런 말이 있어도 이건 예비 사위는 물론이고 사돈댁들까지도 조문을 하는 게
정상인 경우라 생각했던 경신 씨는 그 서운함을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도 제대로 안 지켰던 딸이 경신 씨에게 뒷목 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가 받는 유산 있지 않아요? 외할아버지 재산도 꽤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않더니 할아버지 유산이 궁금해? 그게 왜 궁금한데? 받아도 엄마가 받는 거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궁금해하니? 사실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엄마가 유산 받으시면 그걸로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경신 씨는 정말이지 눈물이 날 정도로 서운했습니다. 저들이 이 나이까지 배골치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게 다 경신 씨 친정 부모님 덕인데 돌아가신 외조부께 예를 표하기는커녕 유산부터 얘기하는 딸이 야속했죠. 경신 씨는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친정 엄마가 그래도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라고 설득해 전세금 보태라고 목돈을 내놨던 겁니다. 그렇지만 경신 씨가 그 일로 딸에게 늘 서운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됐던 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아무리 자식 사랑 내리 사랑, 외사랑이라지만 지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셨는지 그걸 다 아는 딸이 어쩜 저렇게 차갑고 냉정한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일도 겪었던 경신 씨이기에 자식들한테 큰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을 하고 또 했을 겁니다. 그래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생각나는 건 자식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인가 봅니다. 얼마 전에 경신 씨가 마트에 다녀오다가 넓은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가벼운 사고였기에 뭐 많이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도 다들 겁들을 주니 경신 씨도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는 다 받을 작정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막상 입원해서 환자복까지 입으니 멀쩡한 것 같았던 경신 씨는 온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이 나서 사고 나서 입원했다고 전화했는데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말도 안 했고 뭐라고 자세한 얘기를 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지들 요즘 살기 팍팍하고 힘들어 여유가 없다 소리를 하며 병원비 보태주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딸 아들 할 것 없이 둘 다 그러는 걸 들으니 경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병원비 내달라고 부탁을 했나. 그저 사고 나서 입원했다고만 했는데 득달 같이 돈 없다 소리부터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도 안 물어보고 돈 없다 소리부터 하는 게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그러고는 둘 다 딱 한 번 잠깐 얼굴 비추러 다녀간 게 전부였습니다. 아니 뭐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검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병원마다 과잉 진료 부추기는 것도 문제야 정말. 그래도 이만하시길 다행이네요. 딸 아들은 경신 씨를 보러 와서도 걱정은커녕 멀쩡한데 돈만 쓰는 거 아니냐며 투덜거리더니만 그러고 다녀간 이후로는 둘 다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경신 씨는 멀쩡한 자식들 두고 병원에 입원도 수납도 직접 하면서 내 팔자야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서러울 줄 알았더니 택시 불러 집에 혼자 오는 길이 얼마나 서럽던지 잘 키워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놨는데 이럴 때 경신 씨 챙기는 자식 하나 없다 싶은 생각에 너무 쓸쓸하고 씁쓸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돈까지 없었으면 또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 싶은데 다행히 경신 씨는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서 보험금이 꽤 나올 거라고 합니다. 검사 여러 가지 받는다고 실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없는 살림에도 보장 좋은 걸로 잘 드러났다 싶었고 그 돈으로 병원비 카드 긁은 건 잘 해결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딸이 모처럼 경신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입원했던 엄마 퇴원했다니 신경은 쓰였나 보다 싶었고 아들보다 딸이 마음 쓰는 게 그래도 더 섬세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딸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거였던 겁니다. 하루 종일 경신 씨 옆에 붙어 앉아
뭐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경신 씨가 눈치를 채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뭐 엄마한테 할 말이라도 있니? 하루 종일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을 안 해.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죠 뭐.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 돈 얘기인가 보네. 내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때부터 그렇지 싶다 했다. 집 전세 재계약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훌쩍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니? 엄마가 무슨 현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해봐도 무슨 소용이야. 엄마 그 보험금 나오는 거 있지 않아요? 병원비에 어차피 카드로 다 정산하고 퇴원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 나오면 그거라도 보태주세요. 딸이 말하는 걸 듣고 있으니 경신 씨는 기도 안 차는 겁니다. 사고 난 애미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건지는 궁금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딸이 엄마 병원비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또 보험금은 얼마나 받는지 그런 건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다 싶어서 속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있는 동안 얼굴 한번 딱 비추고 관심도 없더니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는 그렇게 꿰고 앉아 있는 거냐? 그 보험금 나와도 넣어줄 돈은 없다. 그 돈 그대로 고스란히 병원비 메우는 데 써야 해. 어차피 카드는 이미 긁은 거고 정 안 되면 카드 긁은 거 할부를 더 늘려서 갚아도 돼요. 엄마가 하기 어려우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카드 값은 그렇게 갚고 보험금 나오면 그걸로 저 좀 도와주세요. 전세금 올려줄 형편이 안 되면 그 집 빼서 작은 집으로 옮기든 동네를 옮기든 니들 능력에 맞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될 거 아니냐. 보험금은 못 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딸을 돌려보내고 언짢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들에게 또 전화가 온 겁니다. 딸 아들 지들끼리는 제법 긴밀하게 연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딸이 아들에게도 돈 부탁을 한 것인지 딸이 경신 씨에게 찾아와 보험금 달라고 한 걸 아들이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진우나 찰딱선이 없다 소리를 경신 씨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누나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누난 정말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누나가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혼을 내서 보내지 그랬어요. 형편이 그렇다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야 좋겠지만 나도 그럴 여유가 없으니 안 된다고만 했다. 딱 잘라 말했으니 저는 아마 그걸로도 서운하다 했을 거야. 내 누나가 너 붙들고 서운하다 소리하지 않든? 누나가 서운하다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 신혼집 전세 얻을 때도 엄마가 외할아버지한테 받은 걸로 보태준 건데요. 그걸 지가 제일 잘 알면서 또 뭘 받아갈 생각만 하는 게 제정신 아닌 거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때 내 누나 그게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얼굴 잠깐 비추고 말았던 게 그게 내가 두고두고 서운해 못 살겠어. 그래놓고는 유산 얘기하더란 말이다.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더니 우리 누나는 살림미천은커녕 살림 거덜낼 생각만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우리 엄마 속 정말 많이 상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경신 씨 기분을 맞춰주고 제 누나 욕하며 경신 씨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경신 씨는 그렇잖아도 딸 때문에 딱 속이 상하던 차에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 가려운 곳 알아서 긁어주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니 경신 씨는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았죠. 아들 말이 다 맞는 말이고 경신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아들이 알아서 끄집어내어 흉을 보고 욕을 해주고 했던 겁니다. 딸 앞에서는 차마 치사해서 꺼내지 못했고 누구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딸 흉 드러내는 것이니 또 그게 부끄러워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을 아들이 알아서 해주고 엄마 곁을 지켜주니 경신 씨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또 그렇게 엄마 마음 알아주는 아들이 기특하고 예쁘기만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들 말처럼 잘할 때도 경신 씨 딸은 늘 깍쟁이처럼 굴고 아들은 늘 실속 못 챙기고
지 누나한테 그렇게 치였던 것 같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 아들한테 마음이 자꾸만 더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이후로도 아들은 이전보다 부쩍 안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경신 씨 아들은 유기농 식자재 유통을 하면서 작은 가게도 하나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주문 관리에 따로 가게까지 운영하니 늘 바빴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둘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지들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에 경신 씨는 아들 며느리 얼굴 보는 건 고사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조차 자주 받을 일이 잘 없었고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경신 씨가 속상한 것을 알고 이리 자주 전화를 하며 경신 씨를 챙기니 경신 씨 생각에 아들이 바빠서 그렇지 마음 쓰는 게 다르구나 싶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시간을 어떻게 냈는지 경신 씨 집에 더러더러 찾아와 경신 씨를 살피고 또 지가 유통하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이라며 이것저것 챙겨서 가져오기도 하고 전에 없이 영양제 같은 걸 사들고 오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또 난데없이 주말에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갔다가 경신 씨 좋아하는 장어구이도 먹고 오자고 하질 않나 황송할 정도로 달려드는데 경신 씨는 슬슬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것이 누가 봐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마음먹고 경신 씨를 찾아와 꺼낸 말은 역시나 돈 얘기였습니다. 경신 씨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막을 길이 없었지만 아들놈은 그런 경신 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 할 말하기 바쁜 겁니다. 맨 처음 돈 필요하다고 돈 좀 해달라 그 소리 꺼내기까지가 어려웠지. 막상 그 소리를 꺼내놓고 나더니 그 뒤로는 아주 필사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긴 그건 딸도 똑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경신 씨 집에 눌러앉아 경신 씨는 졸졸 따라다니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어도 돈 부탁하려니 입이 안 떨어진다고 했던 딸이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그러더니 보험까지 내놓으라고 했던 것 또한 딸이었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을 떼어 돈 얘기를 꺼내고 나더니 청산유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엄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가게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경기에도 그럭저럭 유지가 된다고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어려웠던 거니?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반짝 잘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가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싹 바꿔서 이미지 쇄신해서 새롭게 도약하고 싶어요. 그래, 뭐가 됐든 열심히 해봐.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겠다는 거겠지. 충분히 승산 있는 투자인데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네. 이게 정말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리 구상해 놓은 게 있는데 엄마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는 아들을 보니어 경신 씨는 어이도 없고 할 말도 없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은 해줘야겠죠. 그래, 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런데 내가 보태줄 돈이 없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냐? 그래서요, 엄마.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엄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돈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기가 찰 노릇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금 나오는 거 노리던지 누나 흉 봐주던 아들이 이제는 경신 씨 살던 집 팔아 돈 해달라고 나오니 경신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땅 꺼지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 집 팔아 돈 해주면 나더러 어디서 살라는 거냐? 니들 집에 들어와 살자고 할 거냐? 어휴, 엄마도 참 며느리랑 어떻게 한 집에 살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왜 엄마를 모셔요? 그건 아니죠. 저희 집은 저랑 제 와이프가 은행 대출 갚아가며 사는 집인데요. 그럼 나더러 살던 집 팔아 니들 돈 해주고 길바닥에 나 앉으라 소리냐?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엄마가 왜 길바닥에 나 앉아요? 엄마 장녀, 누나 있잖아요. 누나 그 집은 엄마가 돈까지 해준 집인데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사실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나가 모셔야죠.
유구무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집 팔아 돈 해주고 나면 니들 집에 들어와 살자고 할 셈이냐 했을 때 펄쩍 뛰던 경신 씨 아들은 경신 씨에게 딸네 집에 들어가 살면 되지 않냐 소리를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한 겁니다. 저런 놈을 두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게 생각나서 경신 씨는 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다 경신 씨 돈 바라고 했던 짓이었는데 경신 씨는 그런 아들을 두고 아들밖에 없다고, 아들 참 잘 뒀다, 든든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경신 씨를 우롱한 아들놈도 괘씸하고 그런 아들놈 얕은 수에 노란한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너희 누나 집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말을 너희 집 들어와 살자고 하는 말처럼 하는구나. 내 집도 아니고 너희 누나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니? 왜 못해요? 누나는 그 집 들어갈 때 엄마 돈 지원 팍팍 받았던 거고 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엄마한테 돈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에요. 참,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게 하나 같이 생각하는 게 저 모양이다 싶어 경신 씨는 본인 신세 처량한 걸 떠나 분명히 해두고 싶은 생각이 들어 다음날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딸은 영 마뜩찮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불만부터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보험금 받은 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딱 잘라 안 된다고 하며 내쫓더니 어쩐 일로 엄마가 날 다 불렀어요? 그렇게 한껏 불편한 티를 팍팍 내며 앉는 경신 씨는 딸 그 꼴도 딱 보기 싫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들이 많았지만 꾹꾹 참고 일단 경신 씨가 하려던 말들을 했습니다. 내 동생이랑 혹시 통화라고 한 거 없니? 아무 말 안 해? 아니요, 통화 안 했어요. 엄마한테 보험금 부탁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그걸로 내가 걔한테 하소연 좀 했는데 그러고는 통화 안 했죠. 왜요? 걔한테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지들 가게 공사하는데 보태달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면 내가 내들 집에서 살게 할 수 있겠니? 뭐라고요? 엄마 지금 나더러 엄마 모실 수 있냐고 묻는 거야? 엄마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집 팔아 생긴 돈은 그 자식을 주고 나더러 엄마 모시라는 거야? 진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며 펄쩍 뛸 일이니? 내가 그러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냐?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걸 왜 물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쫓겨날 판이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거 잊었어요? 그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길바닥에 나 앉는 것도 아니고 집이야. 옮겨 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식이 그래? 엄마 나더러 모시라고? 왜? 엄마가 나 그 집 얻을 때 돈 보태준 걸로 생색이라도 내래요? 그 자식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된다 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너 지금 사는 그 집 전세금 만들어준 건 사실 아니냐. 그러니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겠는지 정도는 물어봐도 되지 뭘 그래. 엄마 살던 집을 팔 거면 그 돈으로 나를 도와줘야죠? 그 돈 놔주면 큰 집으로 이사하고 엄마 방 한 칸 내드리고 모시고 살게요. 딸이 그렇게 말하고 나오니 경신 씨는 온갖 소리가 다 올라왔습니다. 경신 씨는 자식들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경신 씨는 자식들 키우면서 니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시켜주겠다. 뭘 어떻게 하면 대학 보내주겠다. 그렇게 조건 달아 뒷바라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신 씨가 그런 식으로 자식들한테 조건 달아 어쩌겠다는 걸 가르친 적이 없는데 집 한 돈 져주면 엄마 모시겠다고 조건 달아 말하는 딸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너희들 그냥 도와주는 일 없을 거다. 나도 조건 달아서 내 입속 챙길 거야. 이 집 팔아 너 주면서 나 데리고 가란 말 할 일 없으니 걱정 말고 가거라. 경신 씨는 그렇게 화를 내며 딸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며칠 뒤 딸 아들 나란히 경신 씨를 찾아온 겁니다.
두 것들이 지들끼리 연통에 머리 맞대고 작전 회의라도 한 것인지, 그래서 무슨 대단한 결론이라도 낸 것인지 사뭇 비장한 분위기까지 풍기며 경신 씨 앞에 나란히 앉아 말을 꺼내는 거였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왔길래 분위기부터 요상하게 풍기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이 집 저희가 물려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 그냥 지금 팔아서 상속한다 생각하시고 반반 나눠서 증여해 주세요.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해요. 대신 그렇게 증여하시면 저희도 효도계약서 쓸게요. 보아하니 너희 둘이 벌써 머리 맞대고 입 다 맞춰서 온 것 같은데 내 누나가 아무 말 하지 않든? 이렇게 조건 붙여 어쩌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호통을 쳐서 보냈는데 결국은 또 조건 붙여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이제 앞으로 나이 더 들면 아프고 병원 갈 일만 남는 건데 병수발 들어줄 자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요. 서약서까지 쓸 테니 그 조건으로 증여해달라는 건데 뭘 그러세요. 엄마한테 유리하게 엄마 노후 보장해준다는 서약서 쓰는 거라니까요. 경신 씨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게 되고 맙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애미한테 찾아와 무슨 맡겨놓은 돈 찾는 것처럼 사는 집을 팔아 증여를 하라 소리를 하고 있는 딸 아들을 보니 경신 씨는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식으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엄마한테 하나 남은 재산, 그것도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미리 상속한다 생각하고 내놓으라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내 엄마 죽을 날 계산해서? 병들고 아프면 병수발 들 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냐? 경신 씨는 그 꼬락서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듣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은 자식도 아니다. 자식 아닌 것들한테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상속이고 증여고 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 푼도 못 몰려준다. 엄마, 그럼 지금 우리랑 연 끊겠다는 거예요? 그놈의 집 끌어안고 있으면 뭐해요? 자식 하나 없이 혼자 늙어 죽을 거냐고요. 이젠 아주 대놓고 협박까지 하는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경신 씨도 자식들 다시 안 볼 작정으로 그동안 묵혀두었던 말들을 다 꺼내놓기로 했습니다. 경신 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고 했을 때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한번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돈 없다 소리부터 하던 것들이 경신 씨 자식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은 쓸 수 있는 것이지. 경신 씨가 언제 병원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병원비 없다 소리하며 얼굴 한번 삐죽 내밀고 퇴원하는 날 와보기는커녕 전화 한 통 안 하던 것들이 자식이냔 말입니다. 사는 거 바쁘다 소리도 경신 씨는 이제 신물이 납니다. 경신 씨도 지금 경신 씨 자식들 나이를 살아왔지 않습니까? 친정 부모 도움받았어도 남편 없이 혼자 몸으로 돈 벌어가며 자식들 키웠던 경신 씨였습니다. 경신 씨도 누구 못지않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았던 경신 씨였습니다. 내 부모한테 할 도리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고 한 것이지만 그렇게 경신 씨가 부모한테 하는 것을 자식들도 보고 배울 거라 생각했던 있었던 것인데 자식들은 그런 경신 씨를 보고 배우는 것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인 겁니다. 부모한테 마음 쓸 줄 모르는 것들이 무엇을 잘하고 살겠단 말입니까? 경신 씨는 다 필요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물려줄 유산 없다니 연끈 차고 나오는 게 자식이냐? 지금 부모 협박하냐? 다 필요 없다. 내가 이놈의 집 이고치고 저승까지 가져가면 가져갔지. 니들한테는 안 준다. 나는 오늘부로 자식 둘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니들도 그렇게 바라던 대로 나랑 연 끊고 살면 된다. 늙은 애미 아프고 병들었다 소리도 들을 일 없고 병원비 내라 소리도 병수발 들라는 소리 들을 일도 없으니 니들끼리 앞가림 잘하며 살아라.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우리도 속상해서 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엄마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래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시는 줄은 몰랐죠. 제가 엄마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가세요. 네? 아니야, 누나, 내가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모셔야지. 엄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제가 엄마 모실게요.
딸이라고 엄마 모시지 말란 법이 있어? 내가 장녀하냐? 내가 모실게. 이제 와서 경신 씨를 서로 모셔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딸 아들을 보니 경신 씨는 기가 차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누가 니들이랑 살고 싶다고 하더냐? 나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유산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겠지? 피곤하니 누워야겠다. 얼른 다 나가. 그렇게 자식들을 쫓아내고 경신 씨는 친정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남은 유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받은 돈과 이 집 판 돈으로 자식들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경신 씨는 벌떡 일어나 부동산부터 찾았습니다. 자식들을 경신 씨 손에서 내려놓고 나서야 경신 씨는 자식들에게 쓸데없는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신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친정 부모님께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자식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된 것도 은연중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되었는가. 그저 미안하게 생각하던 마음이 자식들에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게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신 씨는 그런 죄책감에 자식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모른 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평온하게 지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댈 생각을 애당초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살았던 경신 씨였습니다. 바란 적도 없는 효도였지만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데 그조차도 되먹지 않은 자식들에게 경신 씨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기로 한 겁니다. 기댈 곳 없는 자신이 초라하다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관리 잘하며 잘 늙어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경신 씨 스스로도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힘을 갖고 경신 씨는 자식들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 태원의 집에 왔던 날 느꼈던 처량함은 이제 경신 씨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습니다.